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대표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출근. 아침에 누가 출근하고 싶겠어요? 좋아하는 걸로 돈 벌고 쉽지는 않죠. 자기가 원하는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계속 생각해요. 이게 내 길인가?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뒤진다. 해녀가 상군, 중군, 하군이 있어요. 뭐 이사, 뭐 대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녀 안에도 등급이 있는데 한 15m 전후를 잠수할 수 있으면 상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m 전후는 당연히 중군, 7m 전후는 하군. 저는 한 2m. 그럼 이제 저는 똥군이라고 해요. 항상 대한민국은 뭐 안 좋은 거에는 똥이 많이 들어가죠. 뭐 똥멍청이다. 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 전 똥군인데 씨알 굵은 전복이나 소라는 당연히 깊은 바다에 많아요. 그럼 그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숨을 잘 참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단 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가 영업이라는 거는 저 고객 깊은 곳에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리더십은 멤버들 안에 마음을 사장이 따는 거거든요. 협상도 그렇고. 이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숨을 참아야죠. 사람들이 숨 참고 사는 건 되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숨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욕심이 생겼거나, 이제 내 숨은 끝났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봤어. 저걸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숨을 한번 참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지면 블랙아웃이 돼요. 깊은 바다에서는 보통 혼자 작업을 해요.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전 그게 우리 현대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해녀와 같고 해남인데 이제 저는 제 숨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만큼 참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돈 받고 강연하는 사람이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존심이 저는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듣고 싶지 않은데 더 듣고 싶지 않은 건 나한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좋은 말로 하면 감시자, 뭐 관찰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요. 근데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숨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게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딱 걸려보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아. 우주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또 죽진 않아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어쩌면 죽음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현상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5년 전까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스태프들이 2명이 웃었어요. 1명은 숨을 참았고 내가 저 대표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참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존적 숨을 참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출근하고 싶겠어요? 막 감사합니다. 출근 막 이런 사람은 면접 대회엔 거의 없어요. 근데 숨을 참고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업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한테 이 업무를 시키네. 대표님 전 다른 업무 하고 싶습니다. 저 다른 거 배우려고 왔지 이거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직원도 참아야 돼. 제가 보기에 세상에 모든 게 잘 돌아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참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고 그러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제 생각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되는 게, 그게 숨 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내가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걸로 돈 벌고, 그러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죠. 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7집인가 있다고 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계속 생각해요. 이게 내 길인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 직장이 맞나?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할걸요?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은 참고 하는 거죠. 근데 참아야 될 때가 있죠. 운동하면서 막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몇 개 있겠어요? 없죠. 저 오늘 좀 얼굴 샤방하죠? 여기 밑에 파라곤 목욕탕에서 7,000원 내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50이 넘으면서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50개를 하자. 25개 하면 1개예요. 근데 그냥 의지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서 50개 해요. 컨디션 좋아져요. 이게 세상에는 참아야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과는 나는데 내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욕심인지, 아니면 책임감인지, 아니면 사명의식인지, 아니면 이미 길들여져 버린 관성인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저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숨쉬어야 되겠다. 그게 뭐지? 그걸 찾는데 한 8년 걸렸는데, 뭐 지금도 완전히 찾았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그 동네 언저리에 있으면서 가끔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 그 조그마한 모음집인데,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 그 전에는 남을 살리게 하는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지? 사람들이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죽거나, 준죽음도 있거든요. 준죽음이 뭐냐면 생명력 없는 삶. 전 그걸 준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생존한다. 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정신세계든 의식이든.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살리게 하는 것들을 사실 8년 전부터 찾아 떠난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단어로 설명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그냥 감각, 본능. 근데 그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리를 조금 소개할게요. 그냥 제 경우에 그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네, 시간하고 연관이 있어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시간이 되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날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고, 어떤 날은 시간이 안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작진이니까 현장에서 보면 어떤 촬영은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아. 근데 어떤 촬영은 너무 긴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일이, 그게 자기의 숨이라고 전 정의 내릴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
그게 되게 각자 고유한 코드가 있어요. 대표들은 항상 이러잖아요. 내 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다. 항상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해라. 어떤 놈도 대표실에 가지 않습니다. 항상 대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왜? 대표님하고 둘이 밥 먹으려고 하나요? 직원이? 밑에서 지들끼리 먹으러 가겠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왜?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불편하면 위하고 장이 활동을 안 하고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얹히는 거야. 그러니까 밥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편안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밥 먹는 게 일이 되고 얹힌다니까요. 근데 그럼 편안하다는 게 뭐냐? 시간이 빨리 간다. 만나면 좋다. 그게 편안한 거죠.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간이다.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다.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미 말했거든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시간은 각자의 뇌에서 이게 다시 다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갑자기 돌 김용욱 선생님이 나오실라. 이 시간이 빨리 가! 시간이 비슷해. 상대적으로 나를 살리게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냐.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숨을 쉬러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계속 있지 않아요. 숨 쉬고 다시 숨 참고 내려가야 따죠. 이게 물질인데. 근데 숨을 잘 쉬잖아요. 그러면 숨이 나중에는 참는 것만 아니에요. 유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 고통스럽게 바닷속에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잘 쉬었기 때문에 저 밑에 내려가면,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소라를 따봤거든요. 한 번에 3개까지 따봤어요. 그 기쁨이 말도 못해요. 소라는 먹는 맛보다 뭐가 좋으냐면요, 발견하는 맛, 따는 맛이에요. 근데 그 따는 맛은 어마어마하죠. 발견한 맛. 네. 그러니까 숨을 잘 참았을 때 생기는 인생의 유익함이 있어요. 엄청난 유익함이. 나중엔 자기가 그게 기능이 돼요. 왜냐하면 숨을 잘 참으면 바닷가에서 이제 유영이 되고 그 바닷속에 내려가잖아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걔네랑 같이 유영할 때 그 즐거움은 뭐 진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숨을 쉴 줄을 모르고 숨만 참으면 그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삶의 바다에서. 하면. 그렇죠. 참기만 하면. 그러니까 참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는 걸 내 역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숨을 쉬러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내 숨을 알아야죠. 내가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운동이든. 그리고 그런 장소는 정기적으로 가야죠. 그게 땡긴다고 할 때 가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물은 물 마시고 싶네? 이미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시간 정해놓고 마시는 거거든요. 양도 정해놓고. 그래야 사람에게 되게 좋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의 물도, 사람의 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들도 되게 간단하게, 그거를 한 7, 8년 전에 처음 인식하고 요즘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존버, 존나게 버텨라, 이렇게, 그거 이니셜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숨을 쉬면서 의지를 갖고 그 기간을 보내라. 숨을 안 쉬고 그냥 존나 버티면, 그럼 그냥 뒤진다. 뒤진다. 공황장애 온다. 억울하다. 그러니 숨을 쉬면서 그 기간을, 숨을 참는 기간을 보내봐라. 그리고는 우리가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다른 말로 숨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게 하루살이 같아요. 아니, 하루살이보다 인간은 더 짧아요. 인간은 몇 분 살이에요. 인간은 해봐야 몇십 분 살이에요. 무슨 말이냐? 숨을 방금 전 숨쉼으로 인간이 이렇게 산다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성경책에도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 콧구멍 2개를 이렇게 막으면 그 생명이 얼마 가겠니? 굳이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인간의 구조는 숨을 쉬어야 그 다음을 살아나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정의예요. 해부학적인. 이거 그냥 되게 과학적인 현상이지 뭐 인문학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비슷한 구조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선가 숨을 쉬어야 그 숨을, 사실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숨으로 그것을 그 기간을 보내는 거죠. 세미하게. 근데 우리는 숨은 안 쉬고 그냥 너 존나 버텨라. 그냥 버티다가 그냥 혀 나오고 그냥 눈 뒤집혀져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싸그리 같이 죽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에 도움이 되시고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는 항상 제가 못하게 썼어요. 저처럼. 그 말은 제가 양심껏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어머니에 대한 제 나름의 죄스러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데 나만 행복한 건 엄마한테 죄스러운 짓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숨만 참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의자에 이게 편하게 이렇게 기댄 제 느낌도 있어요. 지금은 GPS로 가지만 예전에 항해할 때 하늘의 별들을 봤잖아요. 별과 별들을 봤어요. 저는 별을 보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좀 있잖아요. 현실을 잊고. 근데 그거보다 별의 더 큰 기능은 별과 별 사이에 거리를 갖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어디에서 흘러와서 지금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별을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누가 별이냐? 저는 모든 사람은 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빛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좀 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건 유명한 스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대표를 보면서 저 대표님은 저렇게 살아왔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금 또 2명이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분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려는 방향이 저거네. 아니야, 난 저기에서 좀 더 수정하고 싶어. 아니야, 난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 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책도 수많은 빛나는 빛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빛난다는 게 이게 스타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위치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답의 길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한 책이나 특정한 인물을 자꾸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봐선 손해예요. 인류적으로 봐선 손해예요. 처음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내가 되게 중요하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도 저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난 어디를 원하지? 난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쉬운이 된 50이 된 김창옥의 그냥 그 시점과 관점과 그냥 김창옥의 50쯤의 GPS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죠. 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저 시점에 저런 고민을 하고 저런 액션을 하고 저런 시도를 하는구나. 그거는 거울 효과예요. 그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죠. 누가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사시가 되잖아요. 거울은 거울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다. 거울은 자기를 보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그 거울이 클리어하냐, 왜곡이 없냐, 그게 이제 거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50이 될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낯설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는 그 지점을 되게 낯설어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의 이 자그마한 시도나 뭐 좌충우돌의 이 여정이 그분에게 따뜻한 미러 효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주제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 저 사람은 좀 자기를 살리게 하는 게 좀 필요해. 그게 뭐, 저 사람이 뭐 최근에 뭐 시험이 떨어졌다든지, 갱년기가 왔다든지, 우울감을 겪고 있다든지, 뭔가 저 사람은 좀 제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보내주셔서 당첨이 되시면 사연 쓰신 분 한 권, 그 선물해주고 싶은 분 또 한 분에게 이거를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책이 팔릴까? 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딱 두 사람만, 4권, 총 4권. 그냥 출판사도 살아야 되니까. 20분. 네? 20분. 20분! 40권. 네. 40권. 네네. 지저스. 그러면 우리 유튜브로? 김창호 TV로? 여기 댓글로. 댓글로? 영상에 댓글로 넣어주세요. 꽃이 예쁘게 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고 그 나무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꽃이 안 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이 핀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열매는 보통 꽃이 져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너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 저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려고 해요. 최근에 본인 자존심이 떨어지신 분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온 거예요. 열매가 시작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